네, 그럼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거 살펴볼게요. 교재는 503페이지, 503페이지의 필수 사례 볼게요. 자, 주성민은 2017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은 1.6%이다. 자, 회사 코드는 1007번이죠. 주식회사 성민 들어가시고 부가가치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얘를 클릭을 하세요. 자,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임차인이 뭐예요? 온누리상이죠. 자,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F2 누르고 온누리상이 이거 있네. 제가 등록을 해놨네요. 거래처 등록에 있는 거래처를 불러와요. 자, 그 다음에 이동 지상 1층이죠. 1층 호수는 101호.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거는 그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새 들어 사는 임차인 있죠.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임대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받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얼마냐. 그거를 입력하는 메뉴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자 번호 찾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냐. 면적이 100, 용도가 점포. 자, 임대 기간이 2016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원이죠? 자, 월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 아, 죄송해요. 그 임대 기간이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해야 되겠네. 그 오타네요. 네, 죄송해요. 그 2018년 10월 31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 기간 2018년 10월 31일. 자, 그럼 여기 보증금 1억 원을 넣었잖아요. 보증금 1억 원을 넣었더니 간주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계산이 됐죠? 얼마로 계산이 됐어요? 443 835로 자동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책하고 좀 다르죠? 좀 다시 좀 바꿀게요. 그 상단에 이자를 눌러가지고 이자를 1.6으로 좀 바꿔주세요. 올해 2017년도 그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1.6%거든요. 확인 누르면은 394520으로 바꿨죠? 그래서 보증금 1억 원을 넣으면은 뭐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냐면요. 간주 임대료 394520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월세 100만 원 넣었죠. 월세 100만 원 넣으면은 3개월치 월세 300. 이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왜냐면 3개월치죠. 이 1개 예정이니까 1, 2, 3월 3개월치 300이잖아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그 임대인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다라는 거. 임차인. 중요한 게 간주임대료예요. 간주임대료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은 394520이 계산이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 분계를 하셔야 되세요. 자, 분계를 제가 일반 점포 입력에 해볼게요. 자, 일반 점포 입력에 가세기간 종료일인 3월 31일로 해야 되겠죠. 어, 입력이 돼 있네. 일단 지울게요. 여러분들 백업하는 제가 지워놓을게요. 자, 차변에 세금권 과금이죠.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39452죠. 394,520의 10%인 39452가 되겠죠. 간주임대료가. 자, 이건 내야 되는 부가세니까 대비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간주임대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거잖아요.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한 거니까 집주인의 비용이 되겠고 집주인이 내야 되는 부가세니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 내용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떤 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간주임대료는? 간주임대료는 가세 기타란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394520 이렇게 치면은 간주임대료가 39452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과세 기타란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책 보세요. 503페이지에 1단계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작성.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단계 분계를 아셔야 되는데 분계는 부담해야 되는 거, 부담해야 될 자. 그 간주 임대료를 부담해야 될 자의 비용이에요. 세금 공과금이 되겠고, 그 다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자, 그 다음 부가세 신고서 상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떤 칸에 들어가냐면요. 과세 기타란에 들어간다. 간주 임대료는 과세 기타란에 네, 여기 금액하고 세액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방법이 분계를 있잖아요. 일반 전폐입력이 아니라 메인 배출 전폐입력에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더 맞아요. 실무에서는 거의 다 메인 배출 전폐입력에 입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메인 배출 전폐입력에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3월 31일로 해서 코드 유형은 몇 번이 돼야 될까요? 부가세 신고서 상에 과세 기타란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14건별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품목은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94520이었죠. 그러면은 14건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발라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수기로 394520, 39452 이렇게 반영하면 돼요.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되겠죠? 그다음 분기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분기형은 3번으로 하시고 차변에 세금과 운가금 3945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있잖아요. 간주임대료는 분계를 할 때 일반 전표 입력에다 할 수도 있고 메인 배출 전표 입력에다 할 수 있는데 메인 배출 전표 입력에 할 때는 코드 유형을 14건별로 하시고 이렇게 품목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입력하시면은 이 내용이 어디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과세 기타란에 자동 반영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 반영이 돼요. 그리고 분계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여기 하단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겠죠? 요거는 일반 전표입력에 한 거랑 똑같은 분계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간주임들에 대한 분계를 메인 매출 전표입력에다 보통 하고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서를 따로 수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 반영이 되니까. 자,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풀어볼게요. 506페이지. 자, 506페이지 필수 예제 1번에 다음 자료를 보고 주 서민산업의 제1기 학정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하고 보증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가세 신고서에 별도로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를 물어봤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이랑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회사를 바꿔요. 1005번으로.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조회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요. 예, 여러분들 이거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지 마세요. 제가 이게 저장 한 개 불러졌네. 아니요 하셔가지고 빈 걸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 거래처는 써니빌이죠. 동은 몇 동이에요? 없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럼 지상 1층, 호소는 101호. 그다음 면적은 250, 용도는 점포. 임대 기간이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이죠. 보증금은 4천 넣으면은 간주임대료가 자동 계산이 되는데 이자율을 1.6으로 좀 바꿀게요. 자, 그다음 월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해 인슈어런스 입력해 볼게요. F2 누르시고 청해 인슈어런스 면적 층은 2층이네. 호수는 201호. 면적은 250, 용도는 사무실, 임대 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보증금은 3천, 월세는 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밑에 간주임대료 합계가 279,232가 나왔죠. 27만 9,232원이 나왔는데 이거 저장해야 돼요. 저장하시고 이 내용을 어디에 반영시키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겠죠?
신고서 상에 일개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하시고 과세 기타란에 얼마요? 279232죠. 279232 이렇게 반영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있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되세요. 자, 2번 돼볼게요. 자, 2번도 주 서민산업인데 주 서민산업의 제2기 예정신고 기간 2기 예정의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작성하라는 문제죠. 자,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거기 주 대우전기가 있죠. 대우전기. 동은 안 넣었으니까 안 넣어도 되겠고, 그 다음 지상 1층, 호수는 101호, 면적이 40이고, 용도가 점포, 임대 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보증금이 4천,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다음 이자율은 1.6으로 좀 바꿀게요. 자, 그다음 서초 매점, 지상 1층이고, 호수는 102호, 면적은 60, 용도는 점포, 임대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이고 보증금은 6천, 월세는 150만 원. 상신건설 지상 2층이고 호수는 201호, 면적은 40, 용도는 사무실, 임대 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이고 보증금은 3천, 월세는 1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자율은 맞죠? 그럼 간주임대료가 얼마가 나와요? 44만 5,369원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전폐입력에 넣으면 되겠죠? 그 문제에서 뭘 요구하냐면요. 거기 계속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 일반 전폐입력 메뉴에 입력하라고 돼 있죠? 일반 전폐입력 가셔가지고 회계 관리에 일반 전폐입력 9월 30일 가셔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간주 임대료 금액이 얼마예요? 차변에 그 아까 합계가 얼마가 나왔죠?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 보시면은 합계가 445369죠. 여기 10% 하면은 44536일 거잖아요. 44536 세금 공과금 그 다음에 요거만큼 부가세 내야 되니까 대변의 VAT 소금 44536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해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 서민산업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201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월 임대료는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메인 배출 전폐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여 회계 처리한다. 단 적용 이자율은 1.6%로 가정한다. 그럼 10월에서 12월이죠. 자, 대형 식당 동은 안 나와 있네요. 안 넣어도 되겠고 지상 1층 호수 101호 그 다음에 면적이 300, 용도가 점포, 임대 기간이 2016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이고 보증금이 5천, 월세가 40만 원. 자, 그 다음에 코리아 지하 1층, 지하는 B예요. B01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1이라고 넣어도 되고요. 호수가 101호, 지하가 베이스먼트잖아요. 그래서 B01.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답지에는 안 나와 있네. 여러분들 거기 제가 502페이지 정리해놨어요. 50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성예시 1에 지하 1층을 임대했으면 B1, B1로 해야 되겠네.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는 01로 도 되고 B1로 도 되고. 그다음 면적이 얼마냐? 면적이 300이죠. 자, 그다음 용도는 점포. 아, 공장이네. 임대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이고 보증금은 6천, 월세는 50만 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고. 근데 이 문제는 그 주식회사 코리아가 10월 31일자로 계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추가 자료 보세요. 주 코리아는 2017년 10월 말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다음의 조건으로 재계약함. 이렇게 재계약했다죠. 엔터를 치면은 계약 갱신일이 나오고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갱신이 됐어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예요? 6천만 원. 월세는 얼마예요? 5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계약이 갱신이 됐으면은 여기에 엔터를 치면 계약 갱신일이 나오고 계약 갱신해서 다시 계약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상의 금액을 여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주임대료가 얼마가 나왔어요? 499,068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요 금액을 근데 여기 이자율이 좀 다르네. 이자율 1.6으로 바꿔야 되겠죠? 음, 잠깐만요. 죄송하네. 이게 제가 잘못 넣었네. 계약이 갱신됐죠? 얼마로 갱신됐어요? 보증금이 8천원으로 갱신이 됐죠? 월세는 50 그대로네. 그래서 계약이 갱신됐을 때 보증금이 8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거 바꿨어야 돼요. 자, 간주임대료가 얼마가 나와요? 497094가 나오죠? 저장. 자, 요 금액을 어떻게 하래 문제에서? 문제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간주임들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폐입력에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메인 매출 전폐입력에 입력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될 거예요. 메인 매출 전폐입력 가셔가지고 자, 기간을 이게 확정이니까 12월 31일로 치시고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코드 유형은 14건별이죠. 유형은 14건별이고 품목은 간주임대로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 가액란에 얼마를 넣으면 돼요? 497, 094를 넣고 부가세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은 497, 094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기로 바꾸면 돼요. 497, 094 그 다음에 49709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변의 세금과 원가금 얼마가 되면 돼요? 49709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살펴봤는데 책에 있는 것만 풀 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만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만 작성하시고 그다음 문제에서 분계를 전폐입력에 반영하라고 하면은 전폐입력에 반영하면 되겠고 간주임들에 대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의 가세 기타란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